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가 계속 주장을 하던 그 V자 반등과 코스닥에 주목하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미 연준, 그다음 뭐 바이러스 뭐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고, 그런 외부적인 내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기술적인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왜냐면은 그런 걸 알므로써 이미 뭐 제가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또 주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과관계가 그나마 명확한 것들로만 근거를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은 반등에서의 가장 큰 포인트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먼저 빨리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 근거들을 제가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외국인의 선물 동향이나 그 다음에 수급을 보게 되면 먼저 코스닥이 먼저 들어오게 되고, 실적 관련주나 낙폭과대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코스닥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외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먼저 코스닥 먼저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V자 반등에서 또 추가로 설명드리면, 코스닥입니다. 자, 월봉상으로 보면 내일 월봉 마지막 날입니다. 그쵸? 그런데 지금 이 차트의 마지막 꼬리를 보시면은, 자, 거래량을 보십시오. 거래량을 보면은 역대 2000년부터 지금까지 한 달 동안에 나올 수 있는 거래량의 최고점이 나왔습니다. 보이시나요? 그쵸? 이거를 뭘로 이제 보통 알 수 있냐면, 자, 이렇게 되면은 내가 뭐 한 달 되기 하루 이틀 전에 아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 제가 거래량 계산하는 거 제가 이전에 영상에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한 주 한 주마다의 거래량을 계산을 해봐서, 평균적으로 마지막 주면은 전월 거래량인 이 해당하는 거래량을 넘겠다 안 넘겠다가 나옵니다. 그쵸?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미 최고점을 넘었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최고점을 넘은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면서 꼬리를 달고 올라오면 뭐다? 저점의 강에서 크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은 이 꼬리의 길이가 중요합니다. 자, 꼬리의 길이가 몸통보다 길면 뭐죠? 몸통보다 길면, 자, 이건 팁인데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꼬리의 길이가 몸통보다 길잖아요. 자, 이렇게 길잖아요. 그러면은 이 꼬리를 메우러 가지 않아요. 이 꼬리를 메우러 가지 않습니다. 근데 꼬리의 길이가 비슷하거나 좀 짧아요. 그럼 이 꼬리를 메우러 갑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좀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런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다른 종목이나 차트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정말 그런지. 설령 꼬리가 달릴지언정, 자, 꼬리가 또 달릴지언정, 이걸 메우러 가진 않습니다. 꼬리가 길면은. 자, 무슨 말이냐면, 다음 달에, 이, 다음 달 봉이 이 꼬리를 메우러 갈 가능성은 정말 극히 드물다는 거죠. 그럼 뭐냐? 이렇게 양봉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다음 달에. 그리고 또 하나 보십시오. 역대 보시면은 하방으로 내려갔을 때의 이 정도의 꼬리를 갖고 있는 월봉은 없었어요. 그쵸? 이 정도의 거래를 갖고 있는 월봉은 없었습니다. 자,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다음 달에는 올라온다. 즉 무슨 말이냐? 다음 달에는 600포인트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뭐죠? 이미 여기서 600포인트 가는 순간 V자 반등이 된 거예요.
자, 코스피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느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지금 보시면은 이 갭은 지금 건드리지 않았죠. 오늘도 안 건드렸어요. 안 건드렸는데 지금 얘는 지금 V자 만든 게 아니라 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깃발형으로 갈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자 여기를 이렇게 메우면서 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거래량이 적어져야 돼요. 내일도 거래량이 적어져야 됩니다. 코스닥 보시면은 거래 적죠? 내일 더 적어져야 돼요. 거래량 적어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5분봉 좀 말씀드렸는데 5분봉 상으로 오늘 아주 고무적인 일이 발생한 게 뭐냐면 주가가 이번 주보다 이번 주에 가장 좋은 여태까지 가장 좋은 흐름이었어요. 개파락이 나왔지만은 점진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지금 5분봉 상으로 정배열이 이미 처음으로 거의 처음입니다. 이게 지금 이 정배열이 처음이죠, 그죠? 자, 여태까지 하방폭 나온 이후로 정배열이 나온 적이 요때 있었는데 요때 이후로 어느 정도 상승이 갔죠. 이거 지금 완전 정배열입니다. 왜냐면 지금 이게 지금 이격도가 적기 때문에 완전 정배열입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정배열이 나온 적이 지금 여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루. 근데 지금 여기 이격도가 크잖아요. 이격도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되게 완만한 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냐, 제가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내려오는 순간에 30분 봉은 이미 여기 수평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이 60분 봉에 480선을 달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600이죠. 자, 월봉상으로 올라오는 이 지점이 600이죠. 자, 일봉상으로 V자로 올라오는 V자의 시작 지점이 600이죠. 600적인 시점이 언제냐? 코스피에서 그 종목별 투자를 보시면은 자, 외국인이 풋옵션 매도로 시작하는 시점이 3월 9일입니다. 3월 9일부터 풋옵션을 매도를 했어요. 풋옵션이 뭐냐면 팔면 풋옵션을 산다는 건 뭐죠? 떨어지는 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걸 기원하는 거죠. 풋옵션을 파는 거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청산하는 거예요. 그 시점이 연속으로 매도한 시점이 3월 9일이에요. 3월 9일날 보시면은 이때입니다. 이때. 그죠? 이때죠? 이날의 코스피 지수가 상단이 1980입니다. 3월 9일날. 그럼 뭐예요? 다음 달까지는 여기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외국인 기준으로. 코스닥 3월 9일 언제죠? 이날이죠. 이날이면 이날 하단폭이 여기고 상단이 여기잖아요. 여기까지 올라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3박자가 맞아요. 품매도의 시점과 지수의 월봉 시점과 그 다음에 60분봉의 480선 시점과 이 세 가지가 다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자, 월봉상의 거래량과 거래량 서진 시점과 종합해서 봤을 때는 지금 엄청난 큰 악재가 아니라면은 충분히 올 수 있는 시점이 코스닥에서 400포인트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이 정도 1900포인트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힘들겠지만은 분명히 제 생각에는 이게 올라오는 순간에 사이드카 걸리면서 올라올 수가 있어요. 제 기억에도 900포인트에서 1400포인트 올라갈 때 사이드카가 잘 걸렸습니다. 그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절대로 점진적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못사게 올라갑니다. 누구가 사지 못하게. 이 점 잘 반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물도 중요한데 선물이 오늘자 기준으로 외국인이 순매수했죠. 어제 매도했고 순매수했습니다. 그쵸? 근데 중요한 점 뭐냐면 이틀 연속 있잖아요. 이틀 연속 거래량이 좀 줄었죠. 그쵸? 지금 무슨 말이냐면 팔 것도 다 팔았고
사기는 좀 두렵고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가 딱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 점을 잘 판단을 하시고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예전에 뭐 6천억 1조 매도했다가 지금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이게 뭐 오늘 5천억 팔았다고 내일 3천억 팔았다고 뭐 이게 팍 주는 게 아니라, 물론 위아래를 흔드는 폭이 있겠지만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죠. 네, 이 점 판단 잘 하시고요. 그리고 기관의 매도세도 예전에는 매수를 했지만 바로바로 매도가 나왔다가 지금 매도세도 많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쵸?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마찬가지고요. 근데 외국인이 이미 먼저 들어온 거는 코스닥이다. 그렇다면은 뭐가 들어왔는지 한번 봅시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 코스피는 제가 볼 거 없어서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자, 수량 기준으로 봤을 때 자, 바이오 들어와 있고요. 5G 들어와 있고요. 바이오도 여기는 이제 정시테마라 이건 빼고요. 자, 5G 들어와 있고요. 5G 두 개 들어와 있습니다. 자, 비메모리 들어와 있고요. 테마 좀 제외하겠습니다. 자, 비메모리 들어와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내용들이 개별주 정도 빼고는 테마가 형성된 두 개의 품목이 5G랑 비메모리입니다. 이 점 잘 생각하시고, 국내 기관도 옆에 보시면은 비슷하게 들어왔어요. 다 이제 실적 관련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요거 잘 판단하시고, 코스피에 지금 보시면은 과대낙폭주가 지금 보통 들어와 있는데, 아직은 지금 실적 관련주가 확실하게 눈에 띈 것들이 지금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계속 매도를 하고 있죠. 근데 하이닉스는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전에도 삼성전자가 매도세가 들어와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온 이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 잘 참고하셔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아직도 V자 반등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믿으시면 되고, 좀 논리가 비약한 것 같다 그러면은 믿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조만 하시고요. 뭐 다우지수 하락 상승 뭐 이현준의 대책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주가의 방향이 어떻게 흐르는지 그런 인과관계를 파악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참조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